반응공학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몰 밸런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배운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 내용을 continuous flow reactor, 그러니까 흐름식 반응기, 연속식 흐름식 반응기에 적용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인더스트리얼 리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속식 흐름 반응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볼게요. 자, 레이트 오브 리액션 같은 경우는 리액션 레이 혹은 레이트 오브 리액션 같은 경우는 리액턴트가 얼마나 빨리 소모되느냐, 어, 얼마나 빨리 소모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리액턴트 케미컬이 어떠한 그 면몰이 얼마나 빨리 소모되느냐, 그래서 그 소모된 리액턴트가 얼마나 빨리 프로덕트를 만드느냐.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속도, 속도, 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도. 다시 쓸게요. 속도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케미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케미컬 아이덴티티,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디텍터블한 케미컬 아이덴티티를 가진 애들이 없어지면 반응이 진행됐다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케미컬 아이덴티티의 케미컬 스페시스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방법이 디컴포지션, 컨비네이션, 아이소모라이제이션, 이거라 그랬죠. 그리고 레이러블 리액션을 나타내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반응물 A가 리미팅 리액턴트의 한계 반응물, 이거 한계 반응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양론 시간에도 배웠을 건데,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는 반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반응물이죠. 반응이 진행될 때 가장 먼저 없어지는 반응물인데, 이 A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A에 대한 레이트 오브 리액션은 단위 시간당, 단위 볼륨당 없어지는 A의 몰수,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는 반응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반응의 방향성.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라는 게 반응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게 제가 그 태블릿을 쓰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됩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반응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지난번 시간에 또 배운 내용, 어떻게 보면 이 화학 반응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죠. 어떠한 반응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반응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J 스페시스, J에 대해서 밸런스식을, 머티리얼 밸런스식을 몰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input FJU, output FJ, 그리고 generation GJ, 그리고 accumulation DT, DNJ죠. 여기 있는 것처럼 FJ나 FJO나 FJ, GJ 같은 경우는 다 디멘전이 몰 퍼 타임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 5가 붙은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 혹은 초기값, 혹은 반응기의 입구에서 도입시켜 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여기 여기 NJ라는 거는 단위가 몰이죠, 몰. 그리고 DT가 있으니까 타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식을 일반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 녹색 박스처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녹색 박스처럼 이렇게 된다. 녹색 박스처럼. 그죠? 자, 이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해분식 반응기에 적용을 했는데, 해분식 반응기의 가정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없다. 인플로우 FJO, 그 다음에 아웃플로우 FJ가 0이다. 그리고 퍼펙트 믹싱을 한다 그랬죠. 그죠? 퍼펙트 믹싱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퍼펙트 믹싱을 하면 뭐가 동일해지지? 이렇게 임펠러로 퍼펙트 믹싱을 하면, 여러분들 아이스라떼 사 먹을 때 막 그 커피집에서 커피 따르고 우유 따르고 해가지고 주면 막 섞지. 왜? 맛이 균일해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퍼펙트 믹싱을 하면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모든 지점에서의 온도, 압력, 그리고 반응 속도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 이 식에다가 이 가정들을 쓰면 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 배치 리액터에서의 몰 밸런스 식이고, 그리고 얘를 적분을 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초기에 Na1이라는 몰수가 NaO라는 몰수가 Na1까지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내용을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자, 오늘은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컨티뉴어스 플로우 리액터, 흐름식, 연속 흐름식 반응기에, 우리 말이 헷갈리네요. 연속 흐름식 반응기에 적용을 할 겁니다. Continuous Flowed Reactor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응공학 시간에서 배우는 Continuous Flow Reactor, Continuous Flow Reactor 같은 경우는 모두 Steady State 조건에서 운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Steady State 조건에서 운전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라고 CSTR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치 리액터처럼 이렇게 탱크형 리액터에다가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PFR,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라고 그러는데, 파이프 형태의 이렇게 그냥 반응기예요. 파이프 형태. 그리고 팩트베드 리액터라고 PFR에 고체 촉매가 들어가 있는, 촉매층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기를 팩트베드 리액터 혹은 PBR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배울 거고,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해분식 반응기, 그리고 여기 CSTR, PFR, 팩트베드 리액터가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공학에서 배우는 반응 시스템이 다예요. 거의 다. 여기서 이제 좀 변형된 게 나오긴 하는데, 이 4개가 거의 한 8, 90% 이상을 배울 겁니다. 자, 먼저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CSTR이라 그래요. CSTR. CSTR은 우리가 산업적으로 많이 쓰는 반응기 중에 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CSTR은 Mixed Flow Reactor, MFR이라고 그러고 Back Mixed Reactor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CSTR이에요.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이렇게 많이 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대학생일 때는 MFR이라고 배웠는데, 그건 다른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고요. 실제 여러 교과서를 찾아본 결과 CSTR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더라고. 그리고 CSTR은 기본적으로 액상 반응기에서 많이 씁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탱크형이 있고, 믹싱을 시켜줄 수 있는, 스터링을 시켜줄 수 있는 이제 임펠러가 있는 이런 믹싱 어퍼처가 있고,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이걸 좀 더 심플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요. 탱크 형태에다가 임펠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자, CSTR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CSTR은 어떤 조건에서 오퍼레이션 되고 어떤 가정을 쓰느냐. CSTR은 정상 상태에서 운전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연속식 흐름 반응기 같은 경우는 반응공학에서 배우는 연속식 흐름 반응기는 모두 그 정상 상태에서 운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정상 상태의 내용은 아주 몇 가지 경우만 배웁니다. 정상 상태에서 운전된다. 그리고 퍼펙트 믹싱을 한다. 그럼 퍼펙트 믹싱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우리가 배치 리액터 얘기할 때 모든 메인 탱크 안에서의 변수가 동일하다 그랬죠. 유니폼하다 그랬지.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를 운전한다는 얘기는 dt분의 dsomething이 제로라 그랬죠. 정상 상태라는 내용이 뭐냐? dt분의 위에 쓸게요. dt분의 dsomething이 0이다. 그 말은 이 말은 우리가 dt분의 dsomething이 0이라는 얘기는 모든 변수가 타임 디펜던스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퍼펙트 믹싱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퍼펙트 믹싱을 한다는 얘기는 변수들의 포지션 디펜던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라는 거는 반응공학에서 변수라는 거는 결국 온도, 농도, 뭐 반응 속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CSTR에서 퍼펙트 믹싱을 이렇게 해. 그러면 이 지점, 그 다음에 이 지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지점, 그 다음 끝 지점. 퍼펙트 믹싱을 하면 얘가 처음 유체가 입구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믹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 동일하게 되는 거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모든 변수들이 CSTR 내에 모든 지점에서 모든 변수들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처음에 반응물이 여기서 딱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탁 떨어지잖아. 떨어지는 순간 여기 퍼펙트 믹싱이 돼. 그러면 이 떨어지는 지점하고 이 나가는 지점하고 변수들이 동일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나갈 때 하고 바로 나가서 그 다음 아웃풋 쪽 X 쪽의 변수하고 동일하겠지. 그래서 CSTR에서는 출구 흐름의 변수들 얘네들이 반응기 메인 탱크의 변수들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퍼펙트 믹싱이 안 되면 어떨까? 믹싱을 안 해줘, 극단적으로. 그러면 여기 딱 떨어졌을 때 이 지점이 농도가 가장 높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점 이렇게 쭉 확산돼 가면서 농도가 조금씩 떨어지겠지. 그래서 퍼펙트 믹싱이 안 되면, 믹싱이 아이디얼하지 않으면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은 실제로 반응공학 시간에는 이제 안 다룹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반응공학 시간에서 모든 경우가 퍼펙트 믹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CSTR에서 가정이 뭐라 그랬지?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다.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고 퍼펙트 믹싱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식이 녹색 식이 이게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인데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다.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은 뭐라 그랬지? dt분의 d something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dt분의 dnj 시간 변화에 따른 몰수 변화가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리고 퍼펙트 믹싱을 한다. 퍼펙트 믹싱을 한다는 얘기는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는 dt분의 dnj가 0이고 퍼펙트 믹싱을 한다는 얘기는 이 탱크 내에서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탱크 내에서 반응 속도도 동일하니까 얘를 이제 상수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오면 RJV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RJV라고 하고, 식을 정리를 하면 인풋과 아웃풋은 있으니까 얘네들 이렇게 인풋, 아웃풋 쓰고 RJV 이렇게 쓰고 이게 0이다. 그래서 이 식을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 녹색 박스처럼 나오는데 V는 마이너스 RJ분의 FJO 마이너스 FJ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 CSTR의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고, 얘를 이제 나중에 2장에서 배울 컨버전 개념으로 쓰면 디자인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냐면 FJO라는 인플로우 레이스를 JSPECIS에 반응하고 나서 FJ로 나올 때 필요한 볼륨을 알 수가 있어. FJ에서 FA 혹은 여기 J 대신 A라고 설명을 하면 FAO에서 FA로 갈 때 이때의 볼륨을 알 수 있다고. 반응기 부피, 반응 속도가 리액션 레이시 마이너스 RA 때, 여기서는 J니까 RJ이고, 그때 반응기 부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실제 현장에 쓰는 반응기 부피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몰 플로우 레이선 FJ는 우리가 유닛이 디멘전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몰 퍼 타임이지. 몰 퍼 타임. 그죠? JSPECIS의 몰 플로우 레이선, 몰 퍼 타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몰 플로우 레이트 대신 농도 텀으로 표현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몰 플로우 레이트를 농도하고 부피유량, 볼유메틱 플로우 레이스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 FJ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 퍼 타임이고, 보통 반응공학에서 쓰는 농도 C라는 거는 몰 퍼 리터, 몰 농도를 나타낼 때 몰 퍼 리터 이렇게 쓰죠. 그래서 몰 퍼 볼륨 이런 식으로 써. 매스로 안 씁니다. 몰로 써. 그리고 부피유량의 볼륨메틱 플로우 레이트의 디멘전은 볼륨 퍼 타임이 되죠. 그래서 볼륨 없어지니까 결국 몰 퍼 타임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몰 플로우 레이스를 농도 곱하기 볼유메틱 플로우 레이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구한 이 식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FJO 대신 V0 CJO, FJ 대신 VCJ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이 하첨자 O가 붙으면 초기값, 알고 있는 값, 상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FJO니까 당연히 FJ는 CJ 곱하기 V인데, 스몰 V인데, O가 붙었네? 그러면 다 여기 O를 붙이면 돼. O를 붙여주면 되고, FJ는 그대로 쓰면 되죠. V 곱하기 CJ.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몰 플로우 레이트를 볼유메틱 플로우 레이트 곱하기 농도로 나타내는 걸 되게 많이 나타낼 겁니다. 자, 튜블러 리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튜블러 리액터. 튜블러 리액터는 말 그대로 실린더리컬 파이프 형태가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진 반응기예요. 그리고 이 파이프 형태의 반응기가 또 정상 상태에서 운전된다. 그리고 튜블러 리액터 같은 경우는 가스페이지 리액션에서 되게 많이 써요. 가스페이지 리액션에서. 그리고 반응기 입구에서 리액턴트가 연속해서 계속 공급되면서 반응기를
지나면서 연속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입구다 그러면 이쪽에 FAO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쭉 지나면서 계속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웃풋 쪽에서는 FA로 나오겠죠. 다시 쓸게요. FAO로 들어가서 여기 쭉 반응을 하고 나서 FA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 튜블러 리액터 시스템을 조금 전에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에 우리가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을 할 때는 농도가 연속적으로 이 엑시스 다이렉션, 그러니까 랭스 방향으로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변한다고. 당연하겠지. 이 튜블러 리액터 혹은 파이프 형태의 리액터에서 그 반응물 A가 들어와 가지고 이 공간에서 계속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농도는 FAO에서 FA로 몰 프로 레이트도 줄어들고 동일하게 농도도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엑시스 다이렉션으로 농도가 계속 연속해서 변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가정 이용해서 튜블러 리액터에 대해서 좀 더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자고. 자, PFR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라 그러고, 이게 대표적인 반응공학 시간에서 배우는 튜블러 리액터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이 플로우 필드, 그러니까 유체가 플러그 플로우 프로파일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플러그 플로우는 뭐냐? 플러그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여러분 유체역학 시간에 아마 좀 얘기를 했을 텐데, 유체가 이렇게 간을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제가 3차원적으로 좀 못 그리긴 하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유체가 흐르면 유체의 속도, 이 간벽하고 간 가운데하고 유체의 속도 구배가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이 가운데가 가장 빠르고 이 벽 쪽에 가까운 데는 좀 느리지. 왜? 마찰 때문에 그렇죠. 마찰 때문에. 여기가 느리고 속도 구배가 가운데가 가장 빠르고 이 벽 쪽에서는 느립니다. 그래서 유속이 이런 구배를 가지게 돼요. 근데 플러그 플로우 거동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벽 쪽이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벽 쪽이나 가운데나 유속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유속, 죄송합니다. 여기 유속이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유체가 어떻게 흐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디스크 형태로 그 CD나 디스크 형태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탁탁탁탁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PFR이 아니고 일반적인 유속에서는 이렇게 온도 구배가 생기지만, 얘네들은 온도 구배가 미안합니다. 속도 구배가 생기지만, PFR에서는 플러그 플로우 거동을 보인다는 얘기는 속도 구배가 없다는 얘기죠. 간 어느 지점이나 그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이 A 지점에서의 속도, A 지점에서의 이 속도 분포, 이 반지름 방향으로 모든 속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PFR에서는 리액션 레이시 레디얼 방향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 디스크, 그러니까 관 속에서 이 디스크가 탁탁탁탁탁 움직인다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 디스크 내에서는 이 디스크 내의 모든 지점, 모든 변수는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레디얼 방향으로 속도의 이 반지름 방향으로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PFR은 Continuous Tubular Reactor CTR이라고도 합니다. CTR이다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플러그 플로우가 레디얼 방향으로 플러그 플로우 같은 경우는 심플 모델이고, 벨로시티 프로파일의 유체가 어릴 때 벨로시티 프로파일의 심플 모델이고, 실제로 속도 구배가 있는데 속도 구배가 없다고 생각을 한 심플 모델이고, 레디얼 방향으로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PFR 리액터에서 제너럴 몰 밸런스식을 적용을 해보자고. 그러면 우선 PFR이 어떻다 그랬지? 정상 상태 운전된다. 그럼 정상 상태 운전하니까 뭐야? DT분의 D something이 0이니까 이게 0이네. 오케이. 이게 0. 그리고 PFR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어떤 지점을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델타 V만큼의 컨트롤 볼륨이 있고, 이 지점이 V 플러스 델타 V야. V 지점, 그리고 V 플러스 델타 V. 그리고 이 델타 V 안에, 이 공간 안에서는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 이 델타 V, 디퍼런셜 볼륨 델타 V에서는 어떠한 공간적인 변수 변화도 없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유니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공간 내에서는 제너레이션 텀 델타 GJ가 RJ 델타 V에 델타 V에 이렇게 되니까 이 지점에서는 RJ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결국 RJ 델타 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모델링을 해봅시다. 우선 인풋 시스템 볼륨은 여기야, 여기 이 부분이야, 델타 V. 그러면 이 시스템 볼륨 안으로 델타 V 이 컨트롤 볼륨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몰 프로 레이, 그러면 V 지점에서 FJ만큼 들어오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나가는 거는 V 플러스 델타 V 지점에서 FJ만큼 나가죠. 그죠? V 플러스 델타 V에서 FJ만큼 나가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V 지점에서 FJ만큼 들어오고, V 플러스 델타 V 지점에서 FJ만큼 나가고, 자, 그러면 V 지점에서 FJ만큼 들어오고, V 플러스 델타 V 지점에서 FJ만큼 나가고, 제너레이션 되는 거는 아까 RJ 델타 V라고 했죠. 그리고 정상 상태니까 어큐뮬레이션 폼이 0이라고 했죠. 그죠? 조금 전에 그 식을 한 번 더 쓴 겁니다.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여기가 0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요. 넘깁니다. 그리고 델타 V를 나눠줘요. 그러면 델타 V분의 이 부분을 넘겼으니까 FJ V 플러스 델타 V에서 FJ 해가지고 RJ 이렇게 되죠. 그러면 델타 V를 굉장히 작게 가져간다.
델타 V를 0으로 접근시키면 어떻다는 얘기지? 컨트롤 볼륨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서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계속 줄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델타 V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는 컨트롤 볼륨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시스템 계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정말 디스크형처럼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때 얘를 델타 V를 0으로 보내면 우리가 많이 본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미분식이 되죠. 미분식. 이게 미분의 정의잖아. dv dfj가 rj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이 뭐냐? 이 식이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 운전되는 PFR의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에요. 미분 형태의 몰 밸런스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칸형 PFR 반응기에서 FAO만큼 들어와서 FA로 나갈 때 얘의 몰 밸런스 이퀘이션은 dv dfa는 R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PFR에서 A에서 B로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난 반응을 이성질화 반응을 하나 고려를 해봅시다. PFR에서 A에서 B로 진행되는 이성질화 반응을 고려를 해봅시다. 그러면 A는 계속 소모될 거고 B는 생성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 간형 반응기야. 간형 반응기. 간형 반응기라 그러면 이렇게 쭉 길어 말이야. 길다고. A가 이렇게 들어와서 B로 생성이 되는데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되는데 A가 반응기에 많이 머물면 머물수록 B로 많이 전환되겠죠. 얘를 생각을 해보자고. 똑같은 다이아미터에 어떤 거는 길이가 10m 짜리고 10m 반응기고 얘는 2m 짜리 반응기야. 그럼 부피가 차이가 나지. 다이아미터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느 게 더 반응이 많이 진행되겠니? 이 나오는 아웃렛에서 어느 게 더 반응이 많이 진행되겠어? 어느 게 더 A가 많이 없어졌겠어? 당연히 이게 많이 없어졌겠지, 그치? 그렇잖아. 당연히 얘가 가장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리액턴트가 반응기에서 많이 머물면 머물수록 A는 많이 없어지고 B는 많이 생성될 텐데 관형 반응기에서 이 반응기 부피라는 거는 결국 길이지, 길이.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액턴트 플로우가 반응기에 따라서 흐를수록 A는 소모되고 B는 생성됩니다. 그죠? 그러면 FA는 줄어들고 FB A의 몰 프로 레이스는 줄어들고 B의 몰 프로 레이스는 생성되겠지, 증가되겠지.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초기에 여기 FAO만큼 되고 반응을 하고 나면 나온 애들이 FA1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A의 몰프로레일, A의 엔터링 몰프로레일, A의 입구 쪽 몰프로레일 FAO가 FA1까지 반응기 출구에서 FA1까지 줄어드는데 반응기 볼륨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거를 이제 몰 밸런스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식에다가 우리가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옮기고 얘를 이렇게 옮기고 얘를 다시 속도를 이렇게 옮기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V가 제로일 때는 FA는 FAO고 V가 V1일 때는
FA는 FA1이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한다고. 0에서부터 V까지 dV는 FAO FA RA분의 DFA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 얘랑 바꾸면 FAO랑 FA1이랑 이 순서를 바꾸면 적분의 그 방향성을 바꾸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자, 만약에 PFR에서 우리가 그 진짜 균이란, 그러니까 파이프 형태가 아니라 이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일레귤러한 쉐입이다. 일레귤러한 쉐입이다. 일레귤러한 쉐입이고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 운전된다고 했을 때 몰 밸런스 이퀘이션은 실제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PFR 몰 밸런스 이퀘이션 구할 때 이 지점이 V, 이 지점이 V 플러스 델타 V, 그리고 적분을 했죠. 아니, 미분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dV, dFA는 RA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반응에 완결되는 정도는 모양이 아니라 볼륨에 디펜던트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체가 PFR처럼 플러그 플로우로 흐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보통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반응기를 이렇게 일레귤러한 모양으로 잘 안 만듭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면 뭐 이런 위치라든지 이런 위치에 대한 유체의 거동이 바뀌어요. 우리가 반응공학에서 여기도 PFR 플러그 플로우, 여기도 플러그 플로우, 여기도 플러그 플로우, 여기도 플러그 플로우라고 흐르게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간이 있잖아. 파이프가 이렇게 일레귤러하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생성되어 있으면 유체의 흐름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반응의 진행 정도가 부피에만 디펜던트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경우를 플러그 플로우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응공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반응공학 텍스트북 혹은 반응공학 이 클래스에서는 반응의 정도를, 완결 정도를 볼륨에 디펜던트 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팩트베드 리액터고 팩트베드 리액터 같은 경우는 PFR하고 조금 전에 배운 PFR하고 동일하게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PFR에서는 우리가 부피를 중요시 여겼다 그러면 팩트베드 리액터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촉매 표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촉매 표면에 일어나기 때문에 촉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지. 촉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촉매 표면이 많아질 거고, 촉매 표면이 많아지면 반응이 많이 일어날 테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촉매 양이야. 촉매 양. 그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면 돼요. 팩트베드 리액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산업적으로 촉매가 패킹된 촉매 반응기고, 이런 거를 팩트베드 리액터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피드가스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파란색을 표기할게요. 이렇게 이 직선 형태가 이게 촉매층이야. 이제 이게 게랄스 튜브야.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공간에 반응이 일어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냉각수를 접촉을 시켜줍니다. 물론 이 가스가 흐르는 거랑 촉매가 가스가 흐르는 이 촉매가 덮여진 관하고 캐럴리스트 튜브하고 쿨런트가 흐르는 열교환기하고는 물하고는 접촉을 안 하죠. 자, 팩트베드 리액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우선 팩트베드 리액터 같은 경우는 촉매를 이용하는 촉매층 캐럴리스트 베드를 이용하는, 캐럴리스트 베드가 패킹되어 있다 해서 팩트베드예요. 그래서 캐럴리스트 베드를 이용하는 반응이고, 이 반응은 불균질 촉매 반응이 촉매 표면에서, 고체 촉매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촉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4학년 2학기 때 촉매 반응공학 시간에 수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헤테로지니어스 카탈리틱 리액션에서 리액션 레이시라는 거는 RA 프라임이라고 씁니다. RA 프라임. 그래서 RA 프라임을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팩트베드 리액터에서 반응이 많이 일어나려면,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촉매 표면을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되죠. 촉매 표면을 많이 제공해 주려면 촉매 양이 많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리액션 레이시라는 거는 반응계의 볼륨이 아니라 이제 촉매의 유닛 매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반응 속도라는 거를 캐럴리스트 매스당 단위 시간당 없어지는 A의 몰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팩트베드 리액터에서 쓰는 반응 속도를, 헤테로지니어스 카탈리틱 리액션의 반응 속도를 단위 시간당 단위 매스당, 여기서 매스는 캐럴리스트, 없어지는 A의 몰수,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에 프라임을 붙여, 프라임을. 그래서 팩트베드 리액터에서는 캐럴리스트의 매스가 그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리액터 볼륨이라는 거는 이제 캐럴리스트 매스 다음으로 중요한 세컨더리 시그니피컨스고, 아시겠죠? PFR에서는 우리가 단위 매스당 단위 볼륨당 A가 없어지는 몰수 이렇게 했는데, 팩트베드 리액터에서는 단위 시간당 캐럴리스트 단위 매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A의 몰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디자이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몰 밸런스식은, 팩트베드 리액터의 몰 밸런스식은 PFR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근데 대신에 PFR에서는 볼륨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PBR에서는, 팩트베드 리액터에서는 이 볼륨 대신 캐럴리스트 매스, 웨이스로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볼게, 유도를 해볼게요. 이런 간형의 팩트베드 리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W하고 W 플러스 델타 W 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공간이 델타 W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이 W 지점에서 FA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에 W 델타 W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FA만큼 나가고, 그죠? 그리고 이 델타 W 안에서는 리액션 레이트 마이너스 RA 프라임, 이게 RA 프라임, 얘가 동일. 그러면 제너레이션 되는 텀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델타 G는 RJ 프라임 델타 W,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PFR에서 볼륨을 팩트베드 리액터에서 W로 바꾸면 인풋 W에서 FJ만큼 들어가고 아웃풋 W에서 W 플러스 델타 V에서 델타 W에서 FJ만큼 나오고 제너레이션 RJ 프라임 델타 W 쓰고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DT DNJ는 0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PFR이나 팩트베드 리액터 PBR에서는 라디올 방향으로 반지름 방향으로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 그리고 아까 RJ가 뭐라 그랬지? 단위 시간당 단위 매스당 생성되는 J의 몰수라 그랬죠. 거기에 이제 델타 W 얘는 매스지 매스. 그러면 어떻게 돼?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해서 결국 유닛이 몰 퍼 타임 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도 단위가 몰 퍼 타임 얘도 몰 퍼 타임 이 부분도 여기 있는 것처럼 몰 퍼 타임 그죠? 자 그리고 팩트베드 리액터에서 이 밸런스식을 얘를 이제 이쪽으로 넘겨주고 델타 W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델타 W를 0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dw dfj는 rj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뭐냐?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 운전되는 팩트베드 리액터의 미분 형태의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다. 그래서 dw dfj는 rj 프라임 이렇게 팩트베드 리액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FAO만큼 들어와서 FA만큼 나올 때 dw 분의 dfa는 RA 프라임이다. 우리가 PFR에서는 그 FAO가 엔터링 몰 플로 레이트 FAO가 반응기 후단에 나오는 FA까지 변하는데 볼륨이 얼마나 필요할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팩트베드 리액터에서는 볼륨이 아니라 캐럴스트 웨이시 얼마나 필요할까? FAO가 FA까지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촉매양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옮기고, 얘를 이렇게 옮기고, 얘를 이렇게 다시 옮기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식이 0에서부터 W1까지 DW 다시 쓸게요. DW는 FAO, FA1, RA 프라임, DFA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W1은 FAO 분의 FA부터 FA1까지 RA DFA고 얘랑 바꾸면 이렇게 되죠. 자, 챕터 1을 서머리를 하면 우리가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 이렇게 배웠고 배치 리액터에서의 가정 두 가지라 그랬죠. 퍼펙트 믹싱하고 인풋과 아웃풋이 없다 그랬지. 인풋과 아웃풋이 없을 때 인풋과 아웃풋이 없으니까 얘 없고 제너레이션 텀 얘가 이제 RJ가 이 부분이 상수라 그랬으니까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CSTR은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 운전되고, 파란색으로 할까?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 운전되고 퍼펙트 믹싱 한다. 그러면 퍼펙트 믹싱을 하니까 당연히 얘가 상수고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니까 얘 0이다. 그죠? 그래서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 PFR 같은 경우는 유체가 플러그 플로우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겠고, 플러그 플로우라는 거는 이 반응기 내에서 유체가 디스크 형태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지름 방향으로 베리에이션이 없다. 반지름 방향으로 모든 변수들이 동일하다.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다. 그래서 식이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된다 그랬고, 팩터 배더 리액터 같은 경우는 PF라고 동일하게 레디얼 방향으로 베리에이션이 없고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고 몰 밸런스식이 이렇게 된다 얘기를 했었죠. 이로써 챕터 1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컨버전의 개념하고 이제 디자인 이퀘이션 설계 방정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